임경태는 한때 전 국민의 환호를 받던 씨름 천하장사였다. 근육질의 몸매,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판승을 거듭하며 쌓아온 승부사로서의 명성. 90년대 초 TV만 틀면 나왔고 달력에도 그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60세가 된 지금에 그는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 한켠에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중앙시장 근처의 체육관으로 향하고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친다. 급여는 형편없지만 그나마 남은 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체육관에서는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불리지만 그 말마저도 점점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삶에는 단 한 사람, 아들 임도현만이 있었다. 아내는 도연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산후 합병증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을 때 경태는 38세였다. 이제 막 가족을 꾸렸다는 기쁨은 산산조각 났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병원 복도를 울부짖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씨름판에서 은퇴하고 각종 행사와 지역 체육 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도연을 키웠다. 여행 한 번 가지 못했고 연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주말마다 체육관에서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도연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럴 때면 경태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 녀석만 잘 크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도연은 모난데 없이 자랐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아버지의 헌신으로 채워나갔고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친구들이 부모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만족했다. 도연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경태 역시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다. 무릎은 어느 날부터 시큰거렸고 어깨는 잠잘 때마다 욱신거렸다. 체육관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점점 더 멀게 느껴졌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한참을 봐야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종종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예전 앨범을 꺼내보았다. 눈부신 조명이 비추던 경기장,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던 그 시절의 자신. 저 사람이 정말 나였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의 그는 초라했다. 그의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체육회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음 주에 한태국 전통 무예 교류 행사가 있는데 천하장사 출신 선생님께서 자리 한번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그러나 일정한 출연료와 함께 후배 체육회장이 정중히 요청하자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그는 오래간만에 말끔한 양복을 꺼내 입고 강북구청에서 열리는 국제교류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니파였다. 검은 긴 머리에 맑은 눈, 뚜렷한 이목구비가 인상적인 젊은 여성이었다. 나이는 겨우 25세, 태국 방콕 출신으로 한국어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 통역을 맡았다고 했다. 의외로 한국어 실력이 매우 유창했고 중간중간 유머까지 섞으며 행사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경태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당황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행사가 끝난 후 관계자들과 함께한 뒤풀이 자리에서 우연히 니파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임 선생님, 정말 씨름 천하장사셨나요? 너무 멋지세요. 그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릎도 아프고 힘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래도 예전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뛰어요. 저는 한국 전통 무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경태는 그 시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느낌을 받았다. 긴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도연이 자고 있는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준 것뿐이야.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감정은 며칠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임경태는 니파에게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인사동에 가보고 싶은데 길을 잘 몰라서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나이의 젊은 여성과 단둘이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목소리 너머의 맑은 진심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럼 토요일 오전에 인사동 입구에서 만납시다. 주말 아침, 경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머리도 정성껏 손질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냥 안내해주는 거야. 단지 그뿐이야. 인사동 골목은 주말이라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전통 찻집과 공예품 상점들이 즐비했다. 니파는 경태를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긴 혼자 오면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함께 걷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다. 경태는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 찻집과 한지 공방을 소개하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천천히 꺼냈다. 예전엔 인사동 근처에서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나만 보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날 모르죠. 니파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나서 대답했다. 저는 지금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예전의 영광도 멋지지만 지금 선생님의 모습도 충분히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경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다. 오래도록 잊고 지낸 감정,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인사동과 북초나 농마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니파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경태는 그 정성에 감탄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웃으며 물었다. 선생님, 씨름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게 진짜 장사의 마음이지. 저녁이 되자 둘은 쌍화차가 유명한 전통 찻집에 들어갔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가 보였다. 니파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한국에 올 때 이렇게 따뜻한 만남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경태는 그 말을 들으며 순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나 오래만인지도 가물가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니파는 종로 삼각까지 함께 걸어가다 버스 정류장에서 인사를 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 곳도 함께 가보고 싶어요. 경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잠 못 이루었다.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건 그냥 우연한 만남이다. 젊은 친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뿐이야. 나는 그저 안내자일 뿐이지.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외롭고 쓸쓸했던 지난 시간들이 오늘 하루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니파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선생님, 혹시 이번엔 남산 한옥마을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경태는 이번에도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날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둘은 손에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한옥마을을 걷다가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니파는 문득 말했다. 선생님,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그를 잠시 멈칫하게 했다. 누군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건 처음이었다. 경태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도 외롭지. 하지만 익숙해졌을 뿐이야. 니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이 조금 안쓰러워요. 아니, 많이요. 그 말은 그에게 깊이 박혔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진심 어린 공감과 배려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경태는 자신도 모르게 니파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가 보낸 사진이나 짧은 문장 하나에도 미소 짓게 되었다. 그 감정이 사랑인지 동정인지 혹은 단순한 위로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나는 아버지이고 노인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스스로를 제어하려 했었지만 이미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멈추려 할수록 더욱 또렷해졌고 외면하려 할수록 더 깊이 자리 잡았다. 임경태는 인생의 어느 겨울 끝자락에서 예상치 못한 봄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니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임경태와 니파는 주말마다 조용히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특별한 데이트라고 할 것도 없었다.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보고 동네 찻집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시간 속에서 경태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누군가 옆에 있다는 안정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미래를 그려보게 되는 묘한 감정이었다. 니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 그저 짧은 통역 경험이 될 줄 알았던 일정이 이제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경태와의 연락으로 시작되고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니파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경태를 찾았다. 선생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태는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니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다. 경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쳤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니파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는지 손을 모아 불안하게 쥐며 말했다. 아직 병원에 다녀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이상해서 두 줄이 떴어요. 경태는 겨우 입을 열었다. 확실한 거야? 네, 거의 확실해요. 침묵이 흘렀다. 니파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죄송해요.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경태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온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느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책임하지 않았고 이 생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다. 내 잘못이야.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어. 우선 병원에 가자.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음파 모니터에 흐릿하게 보이는 작은 점 하나. 의사는 임신 6주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경태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가 그의 눈앞에 그의 삶 한가운데에 나타난 것이다. 병원을 나와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니파는 손을 맞잡고 조용히 말했다. 저 혼자 키울 수 있어요. 선생님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경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아이야. 내 책임이야. 그리고 니파, 나는 너와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니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녹여내기에 충분했다. 경태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명확했다. 도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도현의 반응을 상상했다. 당연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들이 그를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 경멸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었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그는 도연이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무르고 있던 어느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경태는 소파에 앉아 도연을 마주 보았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요즘 아버지가 누굴 만나고 있어. 알고 있니? 대충은요. 행사장에서 만난 분이죠? 맞다. 이름은 니파야. 태국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임신했어. 아버지 아이야.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얼어붙고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경태는 조용히 다시 말했다. 아버지가 아빠가 될 거야. 다시.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저보다 겨우 몇 살 많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경태는 그 반응을 예상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나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그리고 난 이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도연은 분노와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외쳤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그 말에 경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너도 알겠지만 너의 엄마가 떠난 이후로 나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널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지.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그런데 니파를 만나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집안은 말할 수 없는 침묵에 잠겼다. 경태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늦었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다. 그의 마음속에선 무겁지만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이건 후회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건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임도현은 며칠째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다. 퇴근하듯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침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사라졌다. 임경태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이해하려 했다. 자신도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아들과의 사이가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닐까?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퇴근길에 술에 취해 들어왔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진심으로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경태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생각 중이야. 아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도연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한심해요. 아버지, 그 여자, 우리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단지 젊고 예쁘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경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예쁘다고 느낀 적은 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그 아이의 진심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내 삶을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도연은 쓰게 웃었다. 그게 진심인지 아버지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그 여자가 국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한 거라면요? 그 말에 경태는 잠시 침묵했다. 그 역시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니파가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믿는다. 그리고 이 아이도 내 아이야. 책임지고 싶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경태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도연의 상처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견뎌왔기에 그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절대적인 벽과도 같았다.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도연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며칠 뒤 경태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천하장사 출신 인물이 다문화 가정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경태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곧 또 다른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에 니파의 과거에 대한 의혹이 올라온 것이었다. 태국 출신 여성, 과거 호스티스 경력, 한국 남성과 혼인 통해 체류 목적. 게시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막연한 사진 한 장과 단어 몇 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댓글은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이어졌다. 역시 외국인 여자들은 다 뻔하지. 국적 따내려는 수작. 나이든 남자가 이용당하는 거다. 경태는 말없이 화면을 내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에게 익명의 번호로 전달된 것이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 니파가 유니폼을 입고 호텔 로비에서 일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게 당신이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경태는 그 사진을 도연에게 건네받고 조용히 물었다. 이 사진, 너도 봤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그래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속고 있는 거예요. 경태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사진 한 장이 니파라는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만 보면 된다.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젊었을 땐 실수도 많았고 지금도 후회하는 일 많지. 그런데 왜 그녀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니? 도연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녁 경태는 니파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니파, 혹시 전에 호텔이나 바 같은 데서 일한 적 있어? 니파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호텔 라운지에서 일한 적 있어요. 서빙이었어요.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걸 아시면 실망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요. 경태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실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 나에게 숨기지 않고 말해줘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넌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야. 니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경태는 처음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 포옹 속에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확고한 선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인터넷 댓글, 이웃들의 속삭임, 체육관 후배들의 당혹스러운 눈빛, 모두가 묻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 여자와?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대답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금이 내 인생이고 그 여자가 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다짐 하나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이 사랑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 누가 뭐라 하든 이 선택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인터넷의 소문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임경태와 임도연 사이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다. 마치 같은 집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둘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존경했고 지금껏 자신의 삶을 만들어준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사랑을 하고 다시 아이를 가지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그의 상식과 감정 모두에 충돌을 일으켰다. 그는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엇이 맞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경태는 조용히 도현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지 않고 한참 서 있었다. 결국 그는 낮게 목소리를 냈다.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도연은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표정은 경계와 분노,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뒤덮여 있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경태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너한테 충격일 거란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도 솔직히 이 상황이 두렵고 낯설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 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경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다. 나도 내 입장이라면 그랬을 거야. 내가 아버지로서 오랜 시간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건 사실이니까. 도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는 저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말에 경태는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도연에게 자신은 자신만을 위한 아버지였고 그 틀이 깨지는 순간 세상도 함께 흔들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연아, 경태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너를 키우며 얻은 기쁨은 말로 다 못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니파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겨. 그녀도 힘든 과거를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어. 나처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알고 있어. 하지만 세상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너는 내 아들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너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단다. 도연은 그 말에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있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자각.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경태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랜만에 내 삶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야. 이 감정이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도연은 말없이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문질렀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삼촌인가요? 경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많이 어색하겠지만. 네, 많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말에 경태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첫걸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서히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짧은 문장들이 오갔고 식탁에서의 침묵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도연은 여전히 니파에 대해 완전히 열린 마음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젠 자신도 그에게 삶의 한 조각을 돌려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도연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경태에게 말했다. 아버지, 니파 씨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번은 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경태는 놀라면서도 고마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다, 도연아. 너의 그 마음이 나에겐 큰 힘이야. 그리고 그는 알았다. 아들의 마음도 조금씩 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작은 한옥 레스토랑. 전통 홀레복을 입은 임경태와 니파가 마주 서 있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양가 부모가 함께하지 못한 관계로 하객은 체육관 제자 몇 명과 가까운 지인, 그리고 도연뿐이었다. 경태는 도연이 참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아들이 정중하게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을 때 그는 잠시 울컥했다.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이 자리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식장은 전통음악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어갔다. 신랑의 선서, 신부의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그는 짧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니파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니파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인사했다. 그 순간만큼은 작은 결혼식이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외부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60대 천하장사, 태국 여성과 재혼. 상대는 25세. 임신까지. 게시물에는 경태의 과거 기사 사진과 함께 결혼식 날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었다. 댓글은 곧바로 불붙기 시작했다. 딸뻘 여자랑 결혼. 진심 역겹다. 국적 얻으려고 접근했겠지. 자식 불쌍하다. 아버지 얼굴로 평생 욕 먹을 듯. 저 나이에 또 아기라니 이기적인 거 아냐? 경태는 처음에 그런 댓글들을 직접 보지 않았다. 하지만 체육관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선생님, 인터넷에 좀 이상한 글들이 올라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관심 끌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방송 인터뷰 제안도 몇 건 들어왔다. 자극적인 제목을 단 유튜브 영상들도 등장했다. 태국 여성과의 충격 결혼, 진실은? 천하장사의 무너진 품격. 도연은 처음에 침묵했다. 하지만 점점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슬쩍 묻기도 했다. 너네 아버지 요즘 화제시던데? 유튜브에도 올라왔더라. 도연은 그저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는 당황스러웠고 심지어는 부끄러움까지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체육관 일도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태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요즘 후배들이 연락이 뚝 끊겼어. 몇몇은 체육회 행사에서도 날 빼려는 눈치더라. 그럼 아버지는 아무 대책도 없어요? 대책은 없어도 마음은 있다. 경태는 그 말을 천천히 덧붙였다. 나는 선택했어. 니파와의 인생을. 누군가는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젊은 시절엔 씨름판 위에서 모든 시선을 견뎌냈어. 지금은 삶 자체가 씨름판이더라. 그 말에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며칠 뒤 니파는 조용히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돌아왔다. 아기는 건강했고 임신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선생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경태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니파, 넌 아무 잘못 없어. 이 상황을 만든 건 우리 둘 다고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거야. 니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한국에 오기 전에도 비슷한 시선을 받았어요. 혼혈이란 이유로, 또 외국인이란 이유로.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고 경태는 그런 그녀를 더욱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경태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천천히 인터넷 기사 하나를 클릭했다. 거기에는 그들의 결혼을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는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그리고 한참 뒤 창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다음 날 그는 도연에게 말했다. 인터뷰 요청이 왔더라. 하나 수락하려고 해. 아버지, 진심이에요? 그래. 나의 말로 나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야. 숨는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경태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아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용기가 싹트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조명이 강하게 비쳤고 카메라 렌즈는 임경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대본 없이 간단한 촬영 흐름만 듣고 나온 그는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인터뷰는 녹화 형식이었고 진행자는 젊은 여성 앵커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경태에게 물었다. 선생님,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 더는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때론 상처 주는 말도 있었지만 그 모든 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내 진심을 직접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앵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25세의 태국 여성과의 결혼. 일부에선 국적 취득이나 경제적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경태는 그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답했다. 처음에는 그런 걱정도 솔직히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그 아이의 눈빛과 태도에서 계산 없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온 시간이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주었어요. 인터뷰는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마지막 질문에서 앵커는 살짝 망설이며 물었다. 혹시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경태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촬영이 끝나자 도연이 조용히 들어와 아버지 옆에 섰다. 그는 녹화 내내 대기실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아는 천하장사 그 자체였다.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당당히 말하는 사람.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경태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맙다. 내가 있어줘서 더 용기 낼 수 있었어. 며칠 후 인터뷰 방송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다.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과 태도에 공감을 보였다.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멋진 분이다. 태국 여성도 그 아기도 다 가족이다. 응원한다.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멋있게 늙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도연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가 준비하던 미국 유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임도현 씨,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최근 가족 관련 기사들이 온라인에 퍼져 있어 장학금 관련 위원회 측에서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혹시 공식 입장을 밝힐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연은 통화를 마친 후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서서히 미지근해졌다. 이 기회는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었다. 미국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글로벌 저널리스트로 성장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길이 가족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다.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 그는 결국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다. 시청자는 처음에는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 천하장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말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사람들을 모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도현입니다. 최근 제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았고 제가 커오는 모든 시간 동안 저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처음엔 당황했고 화도 났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선택을 지지합니다. 아버지의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새어머니 니파 씨 역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방송은 약 7분간 진행되었고 끝나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멋진 아들이다. 이 가족 응원할게요. 진심이 느껴진다.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을 쉽게 판단하지 말자. 다음 날 미국 유학원 측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임도현 씨, 어제 라이브 방송 봤습니다.
큰 감동이었어요. 학교 측에서도 오히려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잡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유학 그대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떠나기 전에 니파 씨랑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의 가족이니까 저한테도 소중하니까요. 경태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 말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묶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비행기는 천천히 치앙마이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빛 논밭과 붉은 지붕의 집들, 그리고 푸른 산맥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임경태는 처음 밟는 이국의 땅에서 묘한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니파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곳이 제가 자란 동네예요. 날씨는 덥지만 마음은 따뜻한 곳이에요. 공항에서는 니파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운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쓴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경태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경태라고 합니다. 니파가 통역을 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잠시 경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을 선택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경태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우려와 책임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 신중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며칠 후 그들은 치앙마이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니파의 부모가 직접 마련해준 집이었다. 붉은 기와 지붕과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으로 주변에는 망고나무와 바나나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국의 아파트 생활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경태는 매일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처음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답답한 순간도 많았다. 시장에서 야채를 사는 것도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니파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수첩에 태국어 단어를 하나씩 적어가며 익히고 틈만 나면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몸짓으로 소통했다. 그 진심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니파는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며 체력적으로 힘들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태교에 좋다는 허브차와 전통 음식을 챙겨주며 딸을 돌봤다. 그 모습은 경태에게 낯설면서도 부러웠다. 그는 한국에서 홀로 아내의 출산을 마주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땐 아무도 곁에 없었지.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어느 날 크고 작은 갈등이 찾아왔다. 아이의 양육 방식을 두고 니파의 어머니와 경태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 엄하게 가르치면 아이가 위축되어 규칙 없이 자라면 나중에 통제가 안 됩니다. 니파는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양쪽을 달래려 했지만 감정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저녁 경태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저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니파의 어머니는 순간 정색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나라로 돌아가 키우는 게 낫겠네요. 그 말은 경태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자리를 피했고 그날 밤 오랜만에 마당에서 담배를 물었다. 니파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죄송해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저 걱정이 많아서. 경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해해. 하지만 내 방식이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 여긴 한국이 아니니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낯설고 때론 거북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다시금 질문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정말 함께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마을의 작은 사원이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경태는 니파와 함께 참석했다. 행사 도중 아이들이 춤을 추고 부모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경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는 국적도 문화도 없었다. 단지 순수한 행복만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니파의 부모와 다시 마주 앉았다.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니파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니파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말로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가족이란 말보다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에 경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니파의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태국 요리도 배웠다. 처음엔 맵고 낯설었던 향신료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어느새 그는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정도로 발전했다. 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는 다시 씨름판에 오른 기분이었다. 이곳은 그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는 한 남편으로, 한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의 가족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계절은 우기로 접어들며 치앙마이의 하늘은 연일 흐리고 무거웠다. 습기 찬 공기와 간헐적인 소나기가 일상을 번거롭게 만들었지만 임경태에게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임신 후반기에 니파가 자주 피로를 호소했고 진통을 예상보다 일찍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흐린 하늘 아래 니파는 새벽부터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경태를 깨웠다. 경태 씨, 배가 너무 아파요. 경태는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자. 그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니파를 부축하며 택시를 불렀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30분 만에 지역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진료 결과는 조기 진통.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유했고 경태는 손을 꼭 잡은 채 니파 옆에 머물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 잘 나올 거예요. 경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마음은 복잡하고 두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더 이상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그는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잠깐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니파, 무사히 나와. 기다릴게.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경태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오래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을 떠올렸다. 똑같이 병원의 복도, 똑같이 새벽의 공기. 이번에도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지금 니파가 수술 들어갔어. 진통이 와서 예상보다 빨라졌어. 도연은 놀라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괜찮아요? 병원은 어디예요?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지금 좀 무서워서.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니파 씨, 강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아기도 무사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요. 그 한마디가 경태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한참이 지나고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축하합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합니다. 경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다. 안도의 숨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회복실로 향했고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의 니파와 작고 연약한 아기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아기는 조용히 자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그의 굵은 손가락을 움켜쥐었을 때 경태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서 와, 은지야. 아빠가 기다렸어. 그녀에게 붙여준 한국 이름, 은지. 태국식 이름은 니파의 부모가 정성스럽게 지어주기로 했다. 며칠 후 은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니파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체육관에서 알게 된 몇몇 한국 교민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치앙마이의 작은 집은 사람들의 웃음과 향긋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하지만 파티가 끝난 저녁, 니파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하지만 은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야 해요. 경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길을 찾고 싶어요. 그 대화 이후 니파의 부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경태가 딸과 손녀를 향한 태도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도연도 마침내 시간을 내어 치앙마이를 방문했다. 은지를 처음 본 순간 그는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작고 귀엽네요. 아버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경태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니파 쪽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도연은 은지를 안고 조심스럽게 흔들어주며 말했다. 이상해요. 제 동생인데 삼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아기 천사 같아요. 그 말에 니파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오빠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작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세 사람은 함께 맥주를 마셨다. 도연은 조용히 잔을 들었다. 솔직히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멀어지는 기분이었고 새어머니가 생긴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경태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 순간 치앙마이의 밤하늘 아래 한국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진짜 의미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같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치앙마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마당에서는 작은 바람개비가 돌고 있었다. 은지는 어느새 첫 돌을 맞았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그녀는 경태의 다리 근처에서 놀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빠를 외쳤다. 그 소리에 경태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우리 딸 오늘은 너의 날이야. 돌잔치는 태국 전통 방식으로 준비되었다. 니파의 부모가 주도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경태는 처음엔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화가 이제는 익숙하게 다가오는 걸 느꼈다. 사람들의 옷차림, 음식 향기, 의식 하나하나가 이젠 그의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 도연도 도착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왔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디자이너였고 가족의 분위기에 금세 녹아들었다. 형이야, 은지야. 도연이 은지를 안으며 말하자 은지는 깔깔 웃으며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경태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도연이도 어른이 되었구나. 내 아들. 이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잔치가 진행되며 니파는 아이를 품에 안고 경태 옆에 섰다. 경태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을 이렇게 맞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 나는 다시는 가족이라는 걸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니파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 가족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죠. 그 말에 경태는 순간 멈칫했다. 그래, 바로 그거였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잔치가 무르익고 축하의 말들이 오가던 중 한마을 어르신이 경태에게 다가왔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겠지만 이제는 당신이 이 마을의 일부가 되었소. 그 말에 경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불안했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지금은 정말 이곳이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마당에 둘러앉아 작은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는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었고 도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맥주잔을 들었다. 아버지, 요즘엔 정말 멋지세요. 예전엔 씨름판에서 강한 아버지였고 지금은 가족 안에서 더 강해진 느낌이에요. 경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힘이라는 건 누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안아주는 데 필요한 거더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언젠가 제 가족을 만들게 되겠죠. 그땐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기준도 타인의 시선도 아닌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을. 경태는 아들의 눈빛에서 그가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다.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더욱 깊어진 가족의 모습이었다. 며칠 뒤 경태는 마을 근교에 마련한 씨름 체험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몇몇 한국 여행객들도 들러서 전통 씨름을 체험했고 태국 청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과 모래 위에서 씨름을 하며 웃고 지친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지면 또 하면 돼. 쓰러졌을 땐 다시 일어나는 거야. 씨름은 그걸 가르쳐주는 운동이야. 그 말은 아이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자신에게도, 과거의 그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삶이 여러 번 그를 쓰러뜨렸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곁에는 니파가 있었고 방 안에서는 은지의 숨고른 잠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경태 씨, 앞으로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니파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멀리까지, 아주 멀리까지. 하지만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 맞서 싸운 모든 순간들이 이 밤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 어떤 정의도, 어떤 기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가족, 이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리고, 부서지고, 다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갈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인생이다.